네, 2023 성공을 위한 프로파일러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입 프로파일러 영어 강사 김신근입니다. 오늘 단순히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편입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 프로파일러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는 과정으로, 즉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편입이 왜 어려운지. 일단 첫 번째로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장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암기해야 될 단어 양이 좀 많아서 편입 영어가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문법의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토익도 했는데 탭스도 있고 수능도 했는데도 문법이 어렵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수능 기준으로 빈칸 추론도 어려운데 편입에는 논리 영역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 심리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고, 수능과 비교할 수 없는 독해의 난이도, 그리고 지문의 길이, 그리고 시간의 압박,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함. 사실 이 5번을 이기기가 정말 많이 어려울 건데,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 이 5개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면 하나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커리큘럼 안내,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알려드릴게요. 편입의 대응 전략과 프로파일러 관점의 제안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기해야 될 단어 양이 상당히 많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출제되는 단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GRE 반영이 많아지면서 단어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때 상대적인 건 지난 10개년 대비 최근 3개년의 난이도가 여러분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단어의 양도 많아졌고 난이도도 어려워졌더라. 하지만 출제가 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 내가 희망을 거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출제가 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단어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서강대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서강대 문제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퍼펑토리, 우리 프로파일러 보캐뷸러리 관점으로 보면 레벨 2 정도 되는 단어 난이도입니다. 역시 레벨 2, 레벨 2, 레벨 2, 레벨 2. 그러면 레벨 2 정도만 나면 3번이 정답이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이번에 프리볼러스도 마찬가지야. 경솔한 거잖아. 하찮은 거, 레벨 2. 이건 레벨 1이 아니라 수능 단어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수능 단어. 레벨 1, 레벨 2 단어. 그러면 레벨 2 정도 단어만 제대로 섭렵을 해도 단어 문제 맞히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다. 2019년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2019년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를 가지고 온 이유 다시 한번. 서강대가 편입에서 단어의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 어휘 3대장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서강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패러마운트가 뭐 중요하더라, 최고더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레벨 2.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정답이 1번이 되는 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2번 단어를 여러분이 어려워할 거예요. 2번 단어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악취가 나는. 근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단어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단어는 2번이었어요. 근데 결국 정답을 도출하는 건 레벨 1, 2, 3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정답이 될 뿐, 정말 많이 어려운 이런 단어들은 정답군에서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출제되는 단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지금 같은 단어들도 다 레벨 2 단어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2번의 허무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 됐죠? 최저 전복적인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만한 건 3번이 정답인 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됐죠?
무정부주의, 체제 전복의 이런 단어들은 어렵진 않다. 하지만 2번 단어는 어려울 수는 있다. 이래서 서강대가 단어 난이도가 좀 어렵구나 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벨 1에서부터 레벨 3, 상위권 레벨 4까지 물론 달리겠습니다만 이 레벨 2 정도에 준하는 단어 난이도가 확실히 나에게 있다라면 설령 2번 단어를 몰라도 정답을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제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 여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는 단어를 선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파일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 수준별로 여러분들 난이도별로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직후에서부터는 빨리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단어만큼은 선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리기의 출발선과도 같아요. 나는 내가 조금 잘 되고 싶다라면 동일선상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내 출발선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위로 올라간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위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을 위해서 현장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별로 미션을 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 상반기에 단어만큼은 여러분이 탑되도록 노력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됐죠? 이를 위해서 프로파일러에서는 지금 이런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데 레벨 5는 수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에 해당되는 이 난이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섭렵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봤죠?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 나 뭐부터 하면 됩니까?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휘를 갖기 위해서 하루에 진짜 많이 달리시는 게 좋다. 오늘 한 수강생이 예비 수강생 한 분이 와서 선생님이 나라면 하루에 몇 개씩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개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60개씩 외운대요. 그래서 나라면 선점하기 위해서는 난 하루에 최소 200개씩은 할 것 같다. 200개씩 하세요. 그리고 1월 안에 레벨 1 끝내세요. 2월, 3월 안에 레벨 2 끝내세요. 이렇게 레벨별로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 영상으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루에 얼만큼 외워야 되는지,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그 제안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어만큼은 선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법의 출제 범위가 넓어서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정합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을 출제하고 광범위한 출제 범위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제되는 문법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선택지가 5개라면, 선택지가 4개라면 모든 선택지가 지엽적이고 광범위한 거로만 다 있지 않아요.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지엽적일 수는 있지만 나머지 4개가요. 출제되는 문법은 중심된 문법은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문법만큼은 나는 상반기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법이 구문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에 끝내는 거 진짜 중요하다.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름 넘어가지 맙시다. 그 전에 빨리 끝냅시다. 이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죠? 그래서 문법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득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손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 역시 영어를 못하던 한 사람으로서 현직 지금 영어 강사가 된 배경에는 나는 단어가 50 역할했다고 보고 문법이 50 역할했다고 보여져요. 내 스스로 단어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문법을 모르던 그때는 시너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어는 하루에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외우면서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딱 잡히면서 영어의 체계가 제대로 잡혔고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어떤 시험에 그게 독해가 됐건 논리가 됐건 어떤 영역이 됐건 어떤 시험마다 늘 고득점이 나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단어암기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을 체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머릿속을 아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문법인지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정답이 고를 수 있게끔 이게 눈과 손이 계속해서 싱크로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1, 2월, 3, 4월, 5월, 6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인강으로 꼭 2달씩 안 하셔도 돼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욕심내서 전반부에 무조건 내가 레벨 3까지는 무조건 끝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과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1년 동안 있잖아. 이과분들은요. 레벨 1에서부터 레벨 3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나 욕심이 조금 있고 나 문과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과정의 300제 시리즈까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약속드립니다. 200제와 300제를 뛰어넘는 문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빈칸 추론도 어려운데 논리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냐. 보시면 빈칸 추론은 변별력 문화인 것도 인정.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로 봤을 때 빈칸 추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임에도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다. 더군다나 편입 같은 경우는 GRE를 차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1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 결국은 출제를 위해서 문제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 즉 단서가 곳곳에 문제 곳곳에 남아있더라. 됐죠? 여러분들 살인 현장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영어도 결국은 어떤 사건 이후에 현장과 같기 때문에 단서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혼자서 지금 이 단서 보는 게 어려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논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그리고 GRE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패턴화를 시켜드릴 거고 이거 역시 눈과 손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차피 영어를 눈으로 읽으면서 손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눈에 어떤 단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론이 아니에요. 구문독해가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출제위원들은 있잖아요. 출제하는 패턴들이 어느 정도는 픽스되어 있고 패턴화 돼서 어느 정도는 지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수업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기에는 논리 레벨 1, 2, 3 참고로 이과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과분들은 여기까지 문과분들은 조금 더 상위 학교까지 노리신다라면 레벨 4와 레벨 5 선생님 문과 언제까지 이렇게 강의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과분들은 1, 2, 3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학생들은 지금 수학이랑 병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 학생 수학할 때 상위권을 도전하는 문과생들은 반드시 레벨 4와 레벨 5까지도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독해 파트 같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비교할 수 없는 독해 난이도, 지문 길이, 그로 인한 시간 압박. 이게 편입을 어렵게 만드는 건 맞죠? 분명히 단어의 난이도도 어려워졌고 지문의 길이도 어려워졌고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출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쉽게 말해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솔직하게 문제를 냈다.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의 출제 방식보다 편입의 출제 방식이 훨씬 더 할만하다. 수능의 출제 방식, 지문은 쉬우나
문제를 과도하게 꼽니다. 헷갈리게. 하지만 편입은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문항을 그렇게 꼬지 않아. 솔직하고 단순하게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낸 것인 만큼 출제 원리라든지 패턴을 나는 고정화, 즉 문법의 구구단, 수학의 구구단 같이 독해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은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 드리는 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지금 이 문제 엊그저께 단국대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가만 보면 A, B,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건지, 뒤에 무엇이 나올 건지, 그리고 이 문제의 지문은 이와 같이 길었습니다. 지금 A4 지문이니까 퍼져서 이렇죠. 여러분 실제 B4라면 문장 잘라지고 문제는 분명히 더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이 여기 뚫려져 있고 여기 뚫려져 있고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 건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모든 단서는 뒷부분에서 결정이 될 것이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만 읽으면 분명히 불안함이 올 거기 때문에 초반에 무슨 소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즉 소재가 무엇인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정답의 근거는 결국 이 하단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죠. 이처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문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해 때는 딱 두 가지만 언급할게요. AB 독해법. 쉽게 말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글은 무엇에 대해서, 즉 소재, 어떻게 서술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느냐, 모든 글은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AB 독해법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문제와 문제가 만나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지문 디자이너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독해는 역시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됐죠? 이과 학생들은 딱 여기까지. 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레벨 4도, 레벨 5까지도 욕심을 내서 반드시 상위권 학교를 부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함인데, 모든 시험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편입 강사로서 지금 10년, 올해 이제 11년 차기는 한데 11년 동안 편입을 강의하면서 내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수능, 공무원과 대비해 봤을 때 편입에 불합격자 대비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능과 비교해도 공무원과 비교해도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해봐도 편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근데 왜 압도적으로 유리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원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이죠. 10개를 지원할 수도 있고 20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즉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여타 시험과 달리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10번의 시험을 보면 곱하기 합격 가능성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20개의 대학을 보면 곱하기 20이 되는 거인 만큼 분명한 합격의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있잖아. 20대 혹은 30대 여러분들 노력으로 학력이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일례로 올해 대한민국이 올해 최초로 경찰대 같은 경우는 편입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경찰대 같은 경우는 6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여기가 됐죠.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면 6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임관하게 되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지필로, 학습으로, 내 의지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대 이후에 남은 나의 인생이 고위공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지금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도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불확실 대비 확실한 게 크다? 그러면 당연히 도전하는데
진짜 올인하시는 게 맞다. 나는. 그리고 평생의 나의 학력을 결정지을 정도고 평생의 나의 직업을 결정지을 만한 진짜 중요한 시험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됐죠. 그래서 프로파일러 관점에서 제안드린 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 선점하자. 두 번째, 문법 절대로 독학하지 마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몸에다 붙여놓으셨으면 좋겠다. 논리는 GR이 어떻게 접근하고 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독해는 AB 독해법, 지문 디자인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불확실 대비 확실한 게 크다면 나는 시원하게 도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프로파일러 이제 커리큘럼일 건데 3개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규 과정이고 내가 만약에 자연계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2번 영상, 2번 화면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내가 정규 과정 문과라면 인문계 학생이라면 우리가 보통 건동홍까지 서성한중 2를 제외한 건동홍까지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있다라면 딱 이 정도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됐죠? 월로 따지면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후반부에 급수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편입 최초로 급수 제도를 도입했구나. 이 급수 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서 접수 기간에 여러분들을 보아하니 현장 학생들도 그렇고 종합반 학생들도 그렇고 인강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고 편입은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명에서도 커트라인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소중한 입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포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됐죠. 그래서 일단 급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급 그리고 그 급간에 해당되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들의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공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원서 지원을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모든 학생들을 다 상담할 수는 없겠죠. 됐죠? 그래서 급수 제도를 도입해서 몇 급이십니까? 4급이십니까? 그리고 무슨 과를 지원하십니까? 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현장 데이터라든지 실제 기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려면 분명히 원서 접수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매 월마다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치적으로 내가 올라가고 있음을 경험을 하시면 좋겠구나. 그래서 프로파일러 급수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인강생들도 현장에서 진행하는 급수 시험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끔 조치 취할 거고 우리는 지금 매 월별로 이 급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급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대학 정도 진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인강생들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어느 대학이 지원 가능한지 이 불안함을 급수 제도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됐죠. 지금 프로파일러 정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지금 딱 이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름 돋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규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모두가 같이 경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면만 여러분들 무조건 클리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종합반에서는 지금 블랙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블랙 과정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됐죠? 상위권 전담, 상위권을 지원할 학생들은 이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작년에 재도전을 했다. 내가 작년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내가 올해 재도전을 한다. 그리고 나 이미 전적대가 너무 좋아서 나는 상위권만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벨 4 과정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3월부터 진행되는 2달 동안의 과정인데 내가 상위권을 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따르되 부족한 것들은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이 지점부터 해도 무방하다.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이제 다른 점 뭐냐면 여기는 프로파일러 3급, 2급, 1급의 과정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동, 홍 그 이상급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3급 이상의 점수대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입시 데이터든 입시 상담이든 진행을 도움을 드리겠구나. 여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블랙 과정이 아니더라도 정규 과정을 들었는데 내가 급수는 3급에 도전하고 싶다. 2급에 도전하고 싶다. 1급에 도전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편입 최초로 급수제를 도입한 의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여러분 기출의 데이터, 현장 점수의 데이터 기반으로 원서 접수할 때의 가이드를 이 급수제도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신설을 했다. 의도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원서 접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급수제도를 신설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욕심내서 내가 5급 따야지, 3급 따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좀 더 동기부여도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2023년에 드디어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일반 대학생 25명을 선발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위공직자를 뽑는 시험인 만큼 전국의 상위권 자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예요.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 영어 프로파일러도 있고 그리고 언어논리 프로파일러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찰대와 사관학교에 신입생들을 뽑는 그 영어부터 부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대에 집중된 심화 과정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보도한 그 매뉴얼에 따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편입 영어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난이도를 편입 영어에 준하는 난이도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찰 프로파일러 레벨 2, 레벨 3에서는 실제로 상위권에 준하는 그 대학의 영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하는 훈련을 해드릴 거다. 영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어가 걱정일 건데 선생님 영어 강사가 무슨 언어논리 강의를 하십니까? 맞아. 언어논리의 전문가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을 할 거라면 언어논리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강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편입을 대비하는 우리들로서는 편입 영어가 대한민국의 난이도 가장 어려운 영어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이 편입의 접근법으로 언어논리가 분명히 접근이 될까? 지난 5월에 발표된 뒤로 지금 7개월째 분석을 하는데 나는 내 분석에 확신도 갖고 믿음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어적인 접근법으로 언어논리가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강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호환이 될 거예요.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언어논리 학습을 통해서 영어가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즉 언어논리와 영어의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를 만들 필요는 있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논리의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입적인 사고, 편입적인 언어논리로도 됐어? 편입적인 사고로도 언어논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닌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으로 영어도 되는구나. 영어가 되니까 언어가 되고 언어가 되니까 영어도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강의에 녹여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는 필기도 집단 면접도 체력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여기 합숙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단과에서 실제로 한 강의실을 빌려서 여러분들 하루 왼종일 언어도 영어도 체력도 면접도 지금 올케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는 지역이 멀어서 합숙훈련 참여도 못할 뿐더러 영상으로만 확인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월 1회 체력 모의고사라든지 내가 실제로 운동하는 영상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지필들은 강의를 통해서 체력적인 것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내가 경찰대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점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를 희망하고 나는 출발이 잘 되면 역전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달리고 싶고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거고 편입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있잖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학습법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단어도 선점하고 문법도 섭렵하고 커리큘럼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남들보다 조금은 빨랐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은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12월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딱 보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상위 자원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1월도 좋습니다. 2월도 좋습니다. 3월도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상위 자원을 이긴다.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목격한 건 여러분들 이미 1, 2, 3월에서 정점 찍은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변이 없는 이상 바닥 찍을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얘네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얘네들이 노력할 때 얘네들도 같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딱 바라보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미 게임 끝장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상위권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달리시는 게 앞으로 1년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 같으면 지금부터 머리 띠싸매고 엄청 할 것 같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말로 시작 좋으면 절반은 된 거예요. 이미 됐죠? 근데 그 시작을 3개월 안쪽으로 보세요. 3월 31일 전후로 여러분들이 내가 상위권 클래스는 기명 모의고사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상위 10% 안에는 무조건 들었다. 이런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열정이 이 영상을 보고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만.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영 홈페이지에 교수 홈페이지에도 Q&A에다 올려드리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 식지 마시고 우리 1년 뒤에 진짜 더 대박나서 그 영상 보고 대박났습니다. 서로 기뻐하는 그날 만들어 봅시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